유태현 참견, 아메요 소속. 4층 남자 화장실부터 가겠습니다. 남자 화장실. 쓰러진 쓰레기통의 뚜껑 부분이다. 조사해보았지만 별건 없었다. 이것 좀 봐. 뭐가 빠져나와 있어? 지아씨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세면대에 물 빠지는 구멍 안에서부터 잉크니 삐져나와 있었다. 뭐야 이건? 수혁씨가 다가가 끈을 조심스럽게 잡아당겼다. 잘 당겨지지 않는데? 마치 안에서 잡아당기는 느낌이야. 잠시 끙끙거리던 수혁씨가 끈을 뽑아냈다. 이건 낚싯줄이군. 튼튼해서 웬만해선 끊어지지 않겠어. 끝에 무언가 묶여있어요. 낚싯줄 끝에 묶여있던 작은 자석을 발견했다. 세면대를 조사했다. 물때가 잔뜩 낀 세면대에 특이한 점은 없었다. 거울은 엉망진창으로 깨져 있었다. 화장실 칸의 문을 열어보았다. 이 칸은 사용 중에 불이 들어와 있어요. 수혁씨가 문을 움직여보았다. 잠겨있군. 안에서 걸쇠를 잠가 놓았나 봅니다. 벌컥거리는 소리로 보면 절제 걸쇠야. 안쪽에서 잠긴 문을 바깥에서 열어야 하는 상황이군요. 화장실의 걸쇠. 티슈를 뽑아 쓰는 박스다. 바닥 부분이 막혀있는데 원래 용도대로는 쓸 수 없단 말이군요. 뭔가 있을 가능성이 높군. 그럼 어서 열어봐요. 태연씨가 뚜껑 쪽을 떼어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위쪽을 열어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는군요. 뚜껑 부분이 약간 떨어져 있긴 했지만 무엇인가로 견고하게 접착시킨 듯 그 이상 떼어내기는 쉽지 않았다. 뭔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수영양 말 들었지? 빠릿빠릿하게 찾아들봐. 혜진씨가 천정을 바라보고 있다. 왜 별이라도 보고 있나? 아니요. 저기 뭔가 이상한 게 있어서 사람들 따라 올려다보니 천정에서 뭔가 빛나는 것이 눈에 띄었다. 저게 뭘까요? 열쇠인가? 그냥 별것 아닌데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야? 각자의 의견이 분분했다. 정신없군. 일단 지금으로선 어쩌지 못하니 손댈 방법이 생긴 뒤에나 다시 보자고. 무예씨가 양손을 흔들며 사람들을 만류했다. 여자 화장실도 이제 보겠습니다. 한 아래 긴 대걸레 자루가 쓰러져 있다. 장대 가져가서 손해본 적이 없었지. 장대가 생겼네요. 그렇담 이제 아까 위에 천장에 있는 걸 뗄 수 있지 않을까요? 강수혁이 키가 크니까. 수혁씨가 대걸레 자루를 높이 들어 올렸다. 자루 끝으로 벽에 붙은 물체를 밀어 떼어냈다. 떨어지는 물체를 태연씨가 재빨리 받아냈다. 열쇠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모양은 아니군요. 반쪽 열쇠 입수. 그 다음에 아까 자석이 있으니까 자석을 한번 써봅시다. 자석을 문 바깥쪽 끝에 대고 살짝 움직였다. 문 안쪽에서 걸쇠가 쩔거기는 소리가 들렸다. 통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걸쇠를 일정 이상 움직이지는 못했다. 일단 방법은 알았으니 됐어. 수고했어 수연아. 다정한 인사는 그쯤하고 전문가를 초빙해야 할 순서야. 최고의 범죄형 얼굴에게 이 중임을 맡겨야겠어. 범죄형 얼굴 김재하. 본격 범죄형 언론인 김재하 선생님께서 자석놀이를 부탁해보자고. 변사님, 말본새 덕에 영 의욕이 사라지는데. 재하씨는 투덜대면서도 자석을 잡고 자세를 낮췄다. 그는 자석을 문 바깥쪽 끝 걸쇠의 반대쪽에 대고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문 안쪽에서 걸쇠가 쩔거기는 소리가 들렸다. 몇 번 움직여보던 재하씨가 일어섰다. 됐어, 이제 열릴 거야. 수혁씨가 다가가 문을 움직여보았다. 오, 열렸다. 열린 칸 안에서 납작한 철판을 발견했다. 이건 마치 짧은 자처럼 생겼군요.
납작한 철판 입수. 요거를 누구에게 줄까요? 또 김지아씨. 티슈 박스의 뚜껑 부분에 납작한 철판을 가져갔다. 이걸로 틈새를 벌릴 수 있을 거예요. 철판을 틈새에 끼우고 아래로 끌어내렸다. 접착된 부분이 떨어지며 티슈 박스의 전면부가 모두 떨어져 나갔다. 좋아! 화끈하게 부셔져 나갔군. 박스 내부에서 작은 열쇠를 찾아냈다. 조그만 열쇠. 저는 뭐 없는 것 같고, 자, 다음 방으로 가겠습니다. 여자 화장실로 갑시다. 열려있는 칸을 살폈다. 여기 숨었을 때 뭐 이상한 걸 보지 못했나? 무열씨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찾아봐도 특별한 것은 없었다. 왼쪽 첫 번째 칸의 문으로 다가갔다. 문이 굉장히 무거워요. 안쪽에 무언가 묵직한 걸 대어놓은 것 같습니다. 몇 사람이 붙어 낑낑대며 문을 열었다. 칸 안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작은 상자를 분해합시다. 안쪽 열쇠 입수. 그렇다면 합체. 용고함 열쇠. 고함 열쇠라. 가장 오른쪽 칸 벽 위에 철제 박스가 붙어 있었다. 글자가 거의 지워져 있는데 용고함이라고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용고함이든 사물함이든 닫혀있는 건 열어봐야 마땅하지. 열쇠로 잠겨있군요. 그냥은 열 수 없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몰라서 묻는 건가? 열쇠를 찾아봐야지. 그 열쇠 여기 있습니다. 용고함 열쇠를 사용해 박스를 열었다. 안에서 3F 태그가 달린 열쇠를 발견했다. 잠깐, 박스 안쪽에도 뭔가 있군. 자세히 좀 보자고. 박스 안쪽에 톱니바퀴 장치가 있었다. 바퀴 사이에 열쇠 구멍이 있군요. 혹시 방금 얻은 열쇠가 들어가진 않을까요? 일리가 있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용감에서 꺼낸 3F 열쇠는 장치에 맞지 않았다. 이거 참, 열쇠 장난이 끝나질 않는군. 모열씨가 무릎을 치며 인상을 찌푸렸다. 끝이 깨진 거울 위에 녹이 잔뜩 묻어있다. 자, 다음 방으로 가겠습니다. 4층 좌삼객실. 대화. 신문 김재하. 여 기자 양반. 모야씨가 조용히 지아씨를 불러 세웠다. 왜 불러? 지아씨가 뒤통수를 긁으며 이쪽으로 다가왔다. 별건 아니고 몇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서 말이야. 인물인가? 궁금한 거라고 말했잖아. 호기심 해결 차원에서 답해달라고. 참, 뭐가 궁금하지? 지금 몸 상태는 어떤가부터 보겠습니다. 몇몇이 심하게 골골거리고 있더군. 당신 몸은 좀 어떤가? 뭐, 건강. 나야 좀 피곤한 거 빼면 나쁘지 않은데. 누구나 그렇지 않겠어? 이 정도에. 모여씨가 팔을 들어 재아씨의 말을 막았다. 엥? 긴 말은 필요 없어. 결론은 지병 없음, 잘 먹고 똥 잘 싼다 이거지? 그래 이 양반아. 재아씨는 불쾌한 얼굴을 했다. 주로 취재하는 내용은? 주로 취재하고 다닌 건 뭔가? 연애, 스포츠, 사회? 뭐 나야 이것저것 다 하는 편이지. 이것저것이란 말을 좀 상세하게 바꿔보지. 돈 되는 것이라고 말이야. 뭐? 재아씨의 놀란 얼굴을 보며 모여씨가 싱긋 웃었다. 유순경 말을 들어보니 돈 타령을 좀 했다면서? 그렇다면 크게 찔러주면 기사를 버리는 일도 있겠군? 그 친구 보기보다 입이 가볍군. 그래, 가끔은 돈 받고 기사를 폐기하는 일도 있지. 자네 같은 친구를 살아야지. 기자라기보다는 장사꾼. 돈을 받고 약점을 거래하는 족속들 말이야. 어쩌겠나. 먹고 살려면 별 수 없지. 배운 게 도둑질이란 말도 있잖나.
세상에 죄 짓고 사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에도 수십 개는 넘게 건진다고. 이젠 어떤 놈이 어떤 놈인지 헷갈릴 정도라니까. 그럴수록 나야 땡큐지만. 그래서 이번이라도 휘말리는 거야. 참 땡큐이기도 하겠구만. 재하씨가 노려보자 모여씨는 관자놀이 부분을 꽉 누르며 인상을 찡그렸다. 쳇. 머리가 대기야말로 건강 상태가 나빠 보이는군. 무리하지 않는 게 좋겠어. 망할 약기운. 모여씨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들 중 낯익은 사람은? 여기 모인 자들 중에 낯익은 사람은 없나? 글쎄. 재하씨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다. 직업이 그렇다 보니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본다고. 일일이 기억하고 다니진 못해. 수첩은 여기 오면서 없어져 버렸고. 재하씨는 팔을 내저었다. 이봐. 메모에 의존하다 보면 실제 기억은 가물해지기 마련이라고. 시끄러워. 하여간 잘 기억 안 나는 게 내 대답이야. 재하씨가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좋아. 이쯤에 두지. 길고 불쾌한 시간이었어. 이젠 더 캐묻지 말라고. 재하씨는 툴툴대며 가버렸다. 주연양, 잘 적어두었나? 아, 네. 잠시 후 태연이가 이 방의 카드키를 찾았다고 알려주었다. 김재하 신문 결과. 오래되어 내용을 알아볼 수 없는 종이들이 벽에 붙어있다. 상철로 된 창틀 안에 세 겹의 창문이 붙어있다. 창밖에 비가 내린다. 밖을 보여주되 나갈 수 없게 한다. 악질적이야. 벽에 달린 스탠드에 불빛을 비추어 보았다. 전등 가단에 그림자가 비치고 있어요. 안에 뭔가 붙어있나 봅니다. 태연씨가 전등간 안으로 손을 넣어 뒤적거렸다. 그는 이윽고 작은 열쇠 하나를 찾아냈다. 벽장 열쇠. 천정에서부터 내려온 연통과 연결된 난방용 벽난로다. 쓰레기통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나가보죠. 카트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냅킨이다. 가운데가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태연씨가 손을 뻗어 냅킨을 걷어보았다. 냅킨 아래는 신용카드 사이즈의 카드키가 놓여 있었다. 카드키 라벨 부분에 좌이라고 쓰여 있었다. 아이. 서빙용 카트가 바닥에 쓰러져 있다. 아까의 난리통에 쓰러진 모양이군요. 좌이라. 좌이 라벨에 붙은 문이 잠겨 있었다. 여기네요. 그렇담 써줘야죠. 카드키를. 냅킨 아래서 얻은 좌이 카드키를 문 왼쪽의 리더기에 가져갔다. 리더기에서 나는 비포음과 함께 문이 열렸다. 경전 같은데 카드키는 읽혀지다니? 이상하네요. 혜진씨의 말에 모여씨가 코웃음을 쳤다. 허강민 스타일이 그거야. 불막 끄고 다니는 건 내버려두지. 그놈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혼란을 일으키게 좋을 뿐이거든. 확실히 필요한 것은 쥐어주되 결정적인 핸디캠을 만드는 게 그의 방식이었죠. 들어가 봅시다. 좌이 객실. 정면에 뭔가 있습니다. 연통과 연결된 뚜껑인가? 끝에 뭔가 빠져나와 있는데요. 빼내어 보겠습니다. 태연씨가 팔을 뻗어 뚜껑 부분을 들어 올렸다. 엇? 그가 뚜껑을 놓치자 튕기듯 닫혀버렸다. 어떻게 된 거예요? 재하씨가 뚜껑을 다시 열어보았다. 뚜껑에 용수철 같은 게 달려있어. 놓치면 바로 닫힐 법도 하군. 뚜껑 안쪽의 고리에 고정했어야 됐는데. 안에 끼어 있다던 건 어디 갔어? 닫히는 뚜껑에 부딪혀 안쪽으로 들어가 버린 것 같군. 수혁씨가 태연씨의 멱살을 붙잡았다. 이제 어쩔 겁니까? 중요한 물건이었을지도 모르는데. 모여씨가 손을 들어 불을 제지했다. 진정들을 이 방과 맞닿은 벽난로를 살펴보자고. 마주보는 방은 연통도 연결되어 있을지 모르잖나. 제가 가보겠습니다. 태연씨가 옷을 털며 나섰다. 저도 가볼게요. 그래, 잘 좋게 다녀오라고.
수혁씨가 말리는 눈빛을 보냈지만 못 본 척 반대편 방으로 향했다. 연통 쪽으로 불을 비추었다. 안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면에 연통 뚜껑을 열자 반대편에서 환한 빛이 보였다. 반대쪽 사람들이 비추는 불빛인가?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군요. 잠시 살펴보던 태연씨가 말했다. 저쪽에서 날아온 것은 카드였군요. 다행히 이쪽으로 넘어와 있었습니다. 태연씨가 카드를 집어들었다. 저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갑자기 그가 말을 걸었다. 네, 아니요. 남자친구분과 함께 오셨다고 했었죠?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 정말 유감입니다. 태연씨야말로 두 번째라고 들었는데요. 아, 네. 악연입니다, 정말로. 그때는 저도 여자친구와 함께였죠. 아,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어요. 네, 힘들 때일수록 수혁씨와 서로를 의지하면서 이겨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는 카드키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말을 이었다.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도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혹시라도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저나 무예 선배 그리고 수혁씨까지 수연씨가 무사히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의 말투가 묘하게 다정해서 갑작스레 눈시울이 붉어졌다. 미안합니다. 아니요, 그냥... 어이, 일 다 봤으면 냉큼 돌아와. 영통 너머에서 무열씨가 소리쳤다. 네. 53 카드키. 연통구조, 뚜껑. 위험하니 볼일 봤으면 빨리빨리 돌아오라고. 좌익 객실로 돌아와 카드키를 건네고 합류했다. 수연아, 별일 없었어? 아무 일도. 수혁씨는 경계심에 차있는 듯 보였다. 대화. 신문 장혜진. 어이, 거기 가는 아가씨. 모혜씨가 혜진씨를 붙잡았다. 무슨 일이죠? 매몰차기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이야. 신문인가요? 난 대답할 의무 없는데요. 현직 형사님의 따뜻한 보호 서비스를 받으려면 의무 제공해야 되는 정보일시다. 혜진씨는 몸소리치며 모혜씨를 노려보았다. 자, 그럼 질문 갑니다. 오랫동안 고생스럽게 올라왔는데 자네 몸은 어떤지 궁금하군. 내 몸이 궁금하다고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 같잖냐. 건강 이야기야. 헬스. 아, 혜진씨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대답했다. 피곤한 거 말고는 별거 없는데요? 이게 몇 개로 보이나? 모혜씨는 손가락을 펼쳐 보이며 물었다. 자, 이게 몇 개로 보이나? 네? 모혜씨는 손가락을 바꿨다. 이게 몇 개로 보이냐고 물었네. 무슨 바보 같은 짓이죠? 모혜씨는 다시 손가락을 바꿨다. 자자, 한번 맞춰보라고. 대체 뭐하는? 5개요. 아니, 방금 바꿨잖아요. 3개요. 아니, 또? 왜 자꾸 바꿔요? 혜진씨는 앙칼지게 소리쳤다. 눈이 좋지 않다고 들었었는데 장님 수준은 아니었군. 뭐라고요? 시력 테스트였네. 소문만큼 몹쓸 시력은 아니구만. 골뱅이 안경 쓸 걱정은 없겠소. 안심하게. 혜진씨는 아무 말 없이 모혜씨를 노려보았다. 여긴 왜 오게 된 것 같나? 여기 왜 잡혀왔냐고요?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혜진씨는 파릇장을 끼고 신경질적으로 발을 굴렸다. 나도 알고 싶어요? 왜 이런 미친 짓을 하는지. 생각나는 것이 전혀 없다. 그래요? 만약 생각나는 게 있다고 해도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적개심이 가득한 눈으로 모혜씨를 노려보았다. 형사님의 따뜻한 보호 서비스가 필요 없나?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당신 이 모든 일들을 흥미 위주로 보고 있잖아요. 어이쿠, 이건 좀 따가운걸. 모혜씨는 싱긋 웃고는 입을 다물었다. 모혜씨가 손바닥을 마주쳐 소리를 냈다. 자, 여기까지. 협조 고맙네. 혜진씨는 중얼거리며 자리를 떴다. 모혜 선배, 방 안에서 카드키를 찾았습니다. 이 방의 카드키예요. 수고 많았네. 장혜진 신문 결과. 벽난로에 더 이상 조사할 것은 없다. 얼룩이 묻은 침대를 조사해보았다. 별다른 건 없다.
우익엑스. (4층) 우익엑실. 대화. 신문 양수연. 수연 양에게 몇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방 안을 둘러보던 모여씨가 지나가듯 말했다. 예? 어떤 것을? 지금의 몸 상태는 어떤가? 가만 보니 몇몇이 심하게 골골거리고 있더군. 수연 양은 어떤가? 모여씨는 건강에 대해 물었다. 저는 약간 피곤한 것 말고는 괜찮아요. 그거 다행이군. 그는 싱긋 웃었다. 평소에도 어디가 아프다던가 하진 않았단 말이지? 네. 모여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무엇을 바라보았다. 강수혁과의 관계. 함께 잡혀 들어온 강수혁에 대한 건데 수혁씨가 왜요? 별거 아니야. 그냥 어떤 관계인지 알고 싶어서 그래. 저희는 사귀는 사이예요. 이제 막 1년 됐어요. 모여씨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다. 그런 거야 대충 봐도 아는 거고. 그래, 첫 만남이 어땠는지 알려주게. 왜 이런 걸 묻는 걸까?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1년 전쯤 독감이 유행했었죠. 그때 심하게 앓았다가 입원했었어요. 거기서 우연히 수혁씨를 받고 제가 먼저 고백해서 사귀게 됐죠. 병원이라. 강수혁은 의사인가? 아니요. 수혁씨는 행정실에서 근무해요. 그럼 자재나 기기를 관리하는 경비 아저씨? 낮은 직위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만 수혁씨는 행정실장이었어요. 행정실장? 저 나이에? 저 실은 수혁씨는 그 병원 원장님의 아들이나 이런 거겠지. 수연 양이 먼저 고백할 만도 했구만. 네, 수혁씨는 원장님의 아들이었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생각보다 배경이 빵빵한 작업이었군. 경찰 우습게 볼 만도 했어. 모여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오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네? 국민은 취향이 변태라 자기 기준이 죄라는 것을 지은 자를 데려온다네. 아마 수연 양이 여기 온 것도 무관하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는 내 표정을 힐끗 쳐다보았다. 말하기 싫으면 안 한다. 하지만 우리는 파트너야. 서로 신뢰를 쌓는 게 좋지 않겠나? 자, 대강 감 잡히는 거라도 말해보게. 잠시 고민했다. 말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결심하고 입을 열었다. 저 사실은 짐작 가는 게 하나 있어요. 뭐지? 저는 약혼자를 죽게 한 적이 있었어요. 말을 꺼내자 그의 모습이 다시 보이는 듯 했다. 약혼자라면 지금의 남자친구와는 다른 사람이겠군. 고개를 끄덕였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새 사람을 만나는 게 지금 사람을 잇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지 않나?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만 그 죽겠다는 부분이 궁금하군. 알려줄 수 있겠나? 3년 전의 일이에요. 그를 옆에 태우고 가던 중에 사고가 일어났어요. 태우고 갔다. 자네가 운전했나? 네. 혹시 다른 차와 관련해서 일어난 사고였나? 아니요. 빈 도로였어요. 순전히 제 과실로 어느새 눈가가 젖어들었다. 커브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정신을 잃었대. 깨어나 보니 강수혁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나? 고개를 쳤다. 아니요. 실은 이번 여행에서 이야기하려고. 그렇군. 여행이 이 모양이 되었으니 이야기는 나중으로 미뤄야겠구만. 네. 고개를 끄덕인 모여씨가 빙글 뒤로 쳤다. 어이, 면 안에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깜짝 놀라 그에게 매달렸다. 모여씨? 제가 있습니다. 거기 말고 다른 사람은? 난 없어. 사람은 걷는 게 제일이지. 없어요? 아직 안 땄는데. 어이, 강수혁씨, 자네는 어떤가? 없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탈 것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버스 같은 건 몰라도 승용차는 못합니다. 그렇군. 모두 협조에 감사하네. 말을 마친 모혁씨가 다시 이쪽을 바라보았다. 모혁씨, 무엇을? 진정한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한 거랄까? 아무튼 긴 대화에 응해줘. 고맙네. 그나저나 마이카 시대에 역행하는 무면허 인종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잡혀왔어?
말을 많이 했더니 머리가 아프구만. 아참, 수연양 PDA 남긴 정보들 말이야. 정말 우수하더군. 신중하고 정확하게 기록했어. 아, 칭찬이신가요? 고맙습니다. 때로는 개인 의견을 너무 억제하고 사실 위주로만 쓴 경향이 있었지만 말이야. 마음에 쏙 든다네. 그는 앞으로도 기대한다며 어깨를 두드렸다. 잠시 후 이 방에 카드키를 찾았다는 말을 듣고 다시 방 탐색에 나섰다. 양수연 신문 결과 엄매열 신문. 침대 옆에 긴 벽장 손잡이를 붙잡았다. 잠겼군. 문 안쪽에서 열쇠 구멍이 있습니다. 이래저래 사람 헷갈리게 해놓는군. 일단 기억해두고 있게. 잠김 서립장. 쓰레기통 안을 살펴보았으나 특별한 것은 찾지 못했다. 책을 비롯한 잡동사니들이 놓여있다. 모두 습기에 망가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상태였다. 어지러이 붙어있는 메모지들을 살펴보았다. 물기로 인해 내용이 거의 지워져 있었다. 천정에서 내려온 기둥에 연결된 난방용 벽난로다. 열쇠를 한 번씩 열어보겠습니다. 이걸 사용해보죠. 잠긴 벽장에 벽장 태그가 붙은 열쇠를 꽂았다. 벽장에 벽장 열쇠라. 친절하게 태그까지 붙여주니 와서 처리라도 해야겠군. 수혁씨는 모야씨의 말을 무시하고 서랍을 열었다. 저거 엉뚱한 게 들어있는 거 아니야? 벽장 안에는 전기 플러그가 달린 얇은 액자가 들어있었다. 모니터야, 액자야? 디지털 액자예요. 어리둥절한 모여씨 옆에서 혜진씨가 대답했다. 전선을 연결하면 안에 저장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방식이죠. 그런 게 있었군. 처음 봤어. 세대 차이 나서 못 어울리겠군. 디지털 액자도 모르면 어떡하나? 뭐? 당신도 몰랐잖아. 난 알면서 물음을 던진 것뿐이라니. 모니터야, 액자야 하고 관두지. 인상을 쓰고 돌아서는 재하씨를 무시하고 모야씨가 외쳤다. 자, 그럼 220V 콘센트를 찾아 액자 안의 이미지를 확인해 보자고. 수혁씨가 액자를 꺼내는 순간 서랍 안쪽에서 헐컥하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소리지? 서랍 안쪽에 R1이라고 새겨진 작은 버튼이 있었다. 액자에 눌려있다가 제자리를 찾은 모양입니다. 어딘가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겠군. 찾아보세. 5일 라벨이 붙은 문은 잠겨있다. 긴 보도 끝에 철문이 굳게 닫혀있었다. 아까 U3 카드키를 얻었는데 여기 있네요. 열어보겠습니다. U3이라고 쓰인 카드키를 리더기에 통과시켰다. 작은 비품을 내며 문이 열렸다. 두 개조로 나뉘어 2층 침대를 조사했다. 하지만 소동은 없었다. 대화, 신문 허대수. 허대수 이야기 좀 하지. 무슨 얘기? 대수씨가 퉁명스럽게 받아쳤다. 작은 궁금증 몇 가지를 해결하고 싶어서 말이야. 짧게. 대수씨의 눈에 의심의 빛이 서렸다. 모여씨는 고개를 숙이고 대수씨를 노려보았다. 뭐야? 왜? 허대수씨, 이제 진실의 종을 울릴 시간이네. 무슨 죄를 지어서 여기에 왔나? 어서 이실 짓고 하게. 짧지 않은 정적이 방안을 감쌌다. 죄 같은 거 지은 적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런 이야기도 못 들을 것 같은데요? 예의 없는 말투에 만사 귀찮은 태도, 큰 덩치와 완력을 지닌 자네가
지금껏 아무에게도 배 끼치지 않고 살아왔다는 게 가장 키나한가? 남 괴롭히는데 취미 없어? 게다가 난 보기보다 약하다고. 대수씨는 묵 뒤를 긁적이며 투덜댔다. 의외구만. 자네 같은 근골지 덩치에겐 약하다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은데. 무예시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번뜩하였다. 심리적인 쪽인가? 아니면 육체적인 쪽? 그런 것까지 알려줄 의무는 없어. 대수씨는 흠칫하더니 고개를 돌려버렸다.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낯익은 얼굴이 있나? 없어. 대수씨가 딱 잘라 말했다. 3초 정도는 생각하고 말하는 게 어떤가? 있으면 있다고 했겠지? 정말 한 명도 없으니까 없다고 하는 거야? 뒤져서 나면 한 명에 100대씩 어떤가? 아저씨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농담이 나와? 대수씨는 발장을 낀 채 한숨을 쉬었다. 공부하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굳이 고시를 준비한다는 이유는 뭔가? 모요씨는 대수씨가 고시생이 된 이유에 대해 물었다. 그런 거야 내 맘 아니야? 자유이긴 하지. 다만 몸에 안 맞는 옷을 억지로 입으려는 이유가 궁금한 거라네. 대수씨는 불만스러운 눈으로 모요씨를 쏘아보았다. 몸을 움직이는 일은 못하기 때문이야. 그렇게 툭 내뱉은 대수씨는 더 이상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못한다라. 흥미롭군. 이야기는 이쯤 하지. 대수씨는 힐끗거리며 방 저쪽으로 향했다. 그때 침대 쪽에서 태연씨가 다가왔다. 모여 선배, 이 방에 카드키를 발견했습니다. 그래? 잘 챙겨두게. 모여씨는 턱에 손을 대고 무언가를 한참 생각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소파에 먼지가 쌓여있다. 벽난로 주변을 조사해보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창틀 바깥으로 여러 겹의 통유리가 붙어있다. 닫혀있는 서랍장 아래쪽을 살폈다. 하단 서랍이 잠겨있군요. 열쇠 구멍이 난 작은 서랍이 잠겨있었다. 요 열쇠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남자 화장실에서 찾아낸 조그마한 열쇠를 사용해보았다. 딱 맞습니다. 서랍 안에는 작은 카드가 들어있었다. 51이라고 쓰여있는 카드키였다. 오른쪽 1을 들어갈 수 있겠네요. 여기가 51이었는데 51 라벨이 붙은 문은 잠겨있다. 있네요. 51 카드키. 카드 리더기에 불이 들어와 있다. 디지털 액자를 꺼내면서 눌렀던 R1 버튼 말이야. 51 문을 나타내는 게 아니었을까? 그럴지도 모르죠. 어쨌든 들어갈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51 라벨이 붙은 카드키를 리더기에 댔다. 조용히 문이 열렸다. 51 객실. 대화. 신문 강수혁. 강수혁씨, 무슨 일입니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고 싶은데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수혁씨는 차갑게 거절했다. 일단 지금 물어보는 걸 대답해주면 이후로는 또 묻지 않겠네. 좋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드러나보죠. 모요씨는 이후로는과 또 묻지 않겠네 사이에 작게 같은 질문은 이라고 말했지만 수혁씨는 듣지 못한 듯 했다. 지금 몸 상태는 어떤가? 가만 보니 몸 상태가 나쁜 사람이 많더군. 강수혁씨는 어떤가? 모요씨는 건강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피곤하군요. 그 외엔 괜찮은가?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창 만감, 변비나 고막힘 등등? 다행히 그런 건 없군요. 그건 그렇고 왜 수연이를 시종처럼 부리며 다니는 겁니까? 수혁씨는 모요씨에게 저기가 담긴 눈빛을 보냈다. 난 그런 게... 수연이는 가만히 있어봐.
난 지금 하무열 씨에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커플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가만히 있어봐. 나 뭔가. 그녀가 원하지 않았다면 이대로 조수 계약은 해지하지. 어떤가? 두 남자가 나를 바라봤다. 저 무열 씨가 억지로 날 끌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것 보라고. 억울하면 미덥지 못한 자신의 태도와 처신을 생각하게. 당신이 뭔데 내게 이래라 저래랍니까? 나 일행에서 유일한 형사. 수혁 씨는 인상을 찌푸리고 고개를 돌려버렸다. 허강민의 속죄, 버라이어티에 끌려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무슨 뜻이죠? 혹시 짚히는 게 없냐는 이야기야? 남에게 크게 원한을 살만한 일. 그는 나를 힐끗 바라보다 고개를 젓다. 모릅니다. 애초에 정신병자에게 붙잡힌 내게 죄를 묻는다는 게 우습군요. 만약 내가 어떤 죄가 있다고 해도 여기에 와서 단죄를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수혁씨가 강한 어조로 소리쳤다. 수연이 형이 방해가 된다면 잠시 자리를 비하게 해줄까? 그런 식으로 말한 적 없습니다. 좁은 데서 왜 이렇게 소리를 치나? 강경한 그의 태도에 무열씨도 더 이상 같은 질문을 하지 않았다. 이거 참 궁금한 건데 말이야. 왜 자네들만 세트로 들어왔을까? 모르죠. 정신병자의 행패에 이유가 있겠습니까? 수혁씨는 불쾌하다는 어조로 대꾸했다. 함께 이동 중이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1주년 기념 여행이었다지. 드라이브라도 다녀올 생각이었나? 아니요. 배낭여행을 가려고 했어요. 수연아, 저 형사가 묻는 것 이상의 말은 해줄 필요 없어. 수혁씨가 말을 끊었다. 매정한 친구로구만. 여자친구는 저렇게 다정다감한데 모여씨는 뒷목을 긁적였다.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나머지 사람들이 반 명씩 잡혀온 건 솔로라서 그렇단 말인가? 그건 좀 슬프구만. 그는 중얼거리며 피시고 웃었다. 여기까지 하세. 불친절한 답변 고맙네. 당신 정말 기분 나쁜 사람이군요. 전에도 꽤나 뒤구린 젊은이로군. 노래 보던 수혁씨가 돌아서 나가버렸다. 배수씨가 그와 지나쳐 다가왔다. 카드키를 찾았는데 누굴 주면 되지? 유태현 순경에게 넘겨주게. 접혀 올라간 침대를 비롯 주변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지만 특별한 게 나오지 않았다. 전기 콘센트를 꽂는 110V 플러그가 있다. 디지털 액자를 꽂아봅시다. 디지털 액자를 꺼내 연결을 시도했다. 여긴 안되겠습니다. 수혁씨가 전기 플러그를 틀어보였다. 액자는 220V인데 이 콘센트는 110V. 연결 안되겠군. 변환 젠더 같은 건 없나? 여기서 그런 걸 구할 수가 있겠어요? 잠깐! 아래층에 110V 젠더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수혁씨가 끼어들었다. 아래로 가는 문은 잠기지 않았습니까? 태연씨는 아차고 머리를 긁었다. 그럼 결국 액자에 있을지 모르는 메시지를 볼 수 없다는 건가요? 모두가 딱히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아, 무슨 일인가? 창틀과 선반 사이 틈새에 뭔가 있어요. 창틀과 선반 사이? 내가 가리킨 곳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열쇠야, 빗장 사이에 끼워져 있어. 다들 못 보고 지나쳤던걸? 역시나 내가 고른 사람답군. 좋은 눈썰미로 계속 정진해주게. 무열씨의 칭찬에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방문을 환영하네. 여기가 내가 갇혀있던 스위트룸이지. 뭐야, 이런 곳에 갇히다니. 그냥 열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배수씨의 말에 무열씨가 인상을 찡그렸다.
말했잖아. 나는 클로르포름에 중독되었다고. 중독된 사람이 말은 참 잘한단 말이야. 좌일객스, 대화, 유태현 순경. 모여씨가 태현씨를 불렀다. 예, 무슨 일이시죠? 그는 즉시 달려와 앞에 섰다. 별건 아니고 말이야. 간만이라면 간만인데 요즘 어떻게 지냈는지 말해보게. 네, 아 예. 최근에는 계속 교통계 일로 바빴었습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 말이야. 승아씨라던가 임선호 같은 녀석은 어떻게 지내냐고. 둘은 내가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를 꺼냈다. 이야기는 한참 돌아 이번 사건에 이르렀다. 자네를 이번 사건의 대항마로 삼겠다고 했단 말이지. 네, 이번에는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언제는 자기가 주인공이었다고. 주인공은 나지. 모여씨는 이상한 쪽으로 투덜거렸다. 뭐 이번에도 우리는 기본 목표는 같아. 네, 살아남아 사건을 해결한다. 그게 아니지. 사건을 해결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라네. 둘 다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나의 물음에 태연씨가 대답해. 살아남는 게 먼저인가,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인가 의 차이입니다. 말은 이렇게 해도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말이야. 텅 빈 쓰레기통에는 먼지만 쌓여있다. 빈 테이블의 위아래를 살펴보았지만 별다른 건 없었다. 빈 액자들이 걸려있다. 떼어서 살펴보았지만 특이한 구석은 없었다. 여기 뭔가 이상한데요? 태연씨가 사람들을 불러 세웠다. 무엇을 발견했지? 벽난로 윗부분을 보아주십시오. 모두가 그가 가리키는 부분을 바라보았다. 붉은 점? 네. 다른 방의 벽난로에는 보지 못했던 흔적입니다. 점이라기보다는 구멍에 가깝게 뚫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걸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별로 중요한 건 아닌 듯한데. 예전에 뭔가 올려놓았던 흔적이 아닐까요? 아니,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도가 낮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알 수 없는 거라네. 모두 심드렁한 가운데 모혜씨가 태연씨의 편을 들었다. 네, 그렇죠. 왠지 태연씨는 기뻐 보였다. 저 자리에 맞는 물건을 찾게 될지도 모르니 주위에서 기억해두고 있길. 네. 벽난로의 흔적, 뭔가 있네요. 이불을 걷어봤다. 이불 정도는 나도 걷어봤어. 물론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지. 작은 옷장 안에는 낡은 옷가지 몇 발과 먼지뿐이었다. 장치 열쇠 사용해 보겠습니다. 장치 사이에 있는 열쇠 구멍에 장치 열쇠를 꽂았다. 이제 뭔가 일어난 거지? 방 안에 짧은 진동이 느껴졌다. 어디야? 복도 쪽이에요. 복도. 화장실에서 들리는 소리는 어디서 난 거지? 저쪽이에요. 복도 끝 3층으로 내려가는 문이 열려 가느다란 빛이 새어들어오고 있다. 이미 어떤 길이야. 올라가는 문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데. 소리치는 수혁씨를 모여씨가 만류했다. 의미가 아예 없지는 않다네. 내려가서 찾아볼 것도 있고. 그럼 바로 3층으로 내려. 잠깐! 난 더 이상 못 가겠어. 갑자기 혜진씨가 손을 들고 앞으로 나섰다. 지금까지 방을 뒤져봤으니 안전하다고 봐도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좀 쉬워요. 지금까지 계속 달려왔잖아요. 소리치는 그녀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다. 사실은 나도 마찬가지야. 배수씨도 동조하고 나섰다. 효씨는 필요한 기색으로 분위기를 살피는 눈치였다. 어떻게 하죠? 이봐, 지금 여러분들을 죽일까 살릴까 고민하는 작자가 있는 곳에서 무려 휴식을 취하자고 말하고 있는 건가? 모혜씨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마침 카드키들도 있잖아. 방문을 잠그고 쉬면 되는 거 아니야? 모대포 형사 양반,
우린 당신 같은 사건을 여러 번 겪은 사람이 아니야. 여태 질문하고 찾아다니고 했으면 잠시 쉬어도 괜찮잖아? 말 없이 선 무여씨 옆으로 태연씨가 다가왔다. 실은 무여 선배도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 상태예요. 내려가기 전에 잠시 쉬는 게 어떻습니까? 젠장, 그렇다면 잠시 쉬도록 하지. 무여씨는 소매를 걷어 손목시계를 보았다. 앞으로 3시간 뒤에 다시 복도로 모여 이동하자고. 불침번이라도 세워야 하는 거 아닐까요? 김재하의 말대로 각자의 카드키로 문을 잠그고 들어가면 될 걸세. 두 남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수혁씨 쪽을 돌아봤다. 혜진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자, 일단 회사는 각자 방 잡고 들어가. 재현아, 우린 같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미안해요. 지금 혼자 있고 싶어요. 수혁씨의 권유를 거절하고 먼저 자리를 떴다. 불빛이 없으니 방에서 나오지 말고 모두 3시간 뒤에 깨우러 갈 때까지 잠자코 있는 거야. 등 뒤에서 외치는 무열씨의 목소리를 들으며 우이 객실로 향했다. 혜연씨, 잠깐만요. 혜진씨가 옆으로 다가왔다. 혜진씨, 무슨 일이죠? 잠시 할 말이 있어요.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내게 속삭이듯 말했다. 누굽니까? 수혁씨? 수연이야? 수혁씨가 휘둥그레진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렇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무슨 일이야? 수혁씨가 놀란 표정으로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까 방에 들어가기 전에 혜진씨가 와서 1시간쯤 뒤에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다고 했어요. 혜진씨가? 그런데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뭐? 그의 표정에 일순간 어둠이 스쳐갔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죠? 나하고 같이 가보자. 수혁씨가 암흑 속을 내달렸다. 혜진씨! 대답하세요! 혜진씨! 문 좀 열어봐요! 아직 대답이 없어요? 방안은 묵묵부답이었다. 무슨 일이시요?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혜진씨가 이상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억지로라도 열어봐야겠어. 수혁씨는 몸을 날려 문에 세차게 부딪혔다. 다른 남자들도 갓에 있는 힘껏 문에 달려들었다. 열렸다. 수혁씨가 몸을 털고 일어나는 동안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혜진씨, 누가 불 좀 가져와. 기다려요. 제가 가져왔어요. 방에 다녀온 태연씨가 PDA의 빛을 방 안에 비추었다. 옆으로 누운 혜진씨의 목에서 선혈이 솟구치고 있다. 아직도 떨리는 눈동자가 나를 향하고 있다. 모두 망연자실한 채 혜진씨의 시신을 바라보고 있다. 가득히로 방문을 잠그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혹시 범인에게 마스터키 같은 게 있다던지? 수혁씨는 불안한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고 있다. 수혁씨, 괜찮아요? 괜찮아. 좀 놀라서 그래. 잠깐. 태아씨가 고개를 들고 물었다. 하무여 형사 본 사람 있어? 무여 선배? 태연씨가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무여씨는 의식을 잃은 채 중앙복도에 쓰러져 있었다. To be continue. 제5장 미궁 공합 루트 류태현. 의식을 잃은 무여 선배를 양쪽에서 부축했다. 강한 마취 성분 탓에 휴식이 오히려 독이 된 듯합니다. 그런 거였으면 서둘러야 한다고 말을 해주지. 이렇게 혼수 상태가 될 줄이야. 혜진씨도 잃고 말았어요. 수연씨가 침울하게 중얼거렸다. 이젠 더 이상 못 참겠어. 당장 이곳에서 나가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다고. 대수씨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복도 끝으로 달려갔다. 대수씨, 진정하세요.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 역시
침착하지 못한 건 마찬가지였다. 눈을 감고 축 늘어진 모여 선배의 모습이 계속해서 눈에 걸리는 것이다. 처음의 각오가 무색해질 만큼 나 역시 약해져 있었다. 어이, 이것 좀 봐. 복도 끝에서 대수씨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무슨 일입니까? 이거 봐. 문이... 우리들의 경악한 눈앞에서 잠겨있던 문이 서서히 열렸다. 분명 잠겨있던 문이? 어째서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중요해. 너 동감이야. 경찰 아저씨, 어서 올라가자. 모두 올라갈 것을 종용하고 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라가자. 한시라도 빨리 탈출해야 한다. 모여 선배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올라갑시다. 올라가는 계단이 양쪽으로 나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가죠?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죠. 모여 선배의 어깨를 받치고 힘겹게 계단으로 올라섰다. 눈부셔. 위로 올라오자 환하게 불이 켜진 방이 나타났다. 길을 찾아봅시다. 5층 A블록 입구. 썩어 문드러진 목재의자가 부러져 있다. 문 옆 표지판에서 동시 입력시 개방이라고 적혀있다. 닫힌 문의 손잡이를 잡고 움직여 보았다. 여기도 잠겨있잖아. 잘하면 바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대수씨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빈 복도가 나타났다. 별다른 건 없어 보여요. 모두 안심하고 달려가려는 순간 천정 쪽에서 소리가 들리며 방 전체가 진동했다. 무슨 일이여? 올려다본 천정 쪽에서 수많은 자재들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다. 여러분 조심해요. 또 커맨드 입력이에요. 1715 0278 별 04533 42969 14642 이번에 좀 많이 나오네. 40131 7353 헉 모여 선배를 보호하며 가까스로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었다. 우리를 안심하게 만든 뒤 배치우려는 수작인가? 모두 경계하며 주위를 둘러봤다. 5층 중앙 계단. 정문의 문은 잠겨져 있었다. 정체모를 단자를 발견했지만 연결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문 위쪽에 붉은 경광등이 달려있다. 위에서 떨어진 자재가 널브러져 있다. 구석에 쌓인 종이 박스들을 조사했다. 특이할 것은 없는 빈 박스였다. 복도 오른쪽의 문을 조사했다. 이쪽 문도 열려있어. 좋아. 이대로 계속. 뭔가 이상하다.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몇 개나 계속되고 있다면 이것은 행운인가 아니면 의구심. 어두운 방 안에 들어섰다. PDA는 여기가 5층의 중앙 마지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만 통과하면 끝이란 말인가? 어서 길을 찾아보자고. 대수씨는 방 안쪽으로 뛰어들어 조사를 시작했다. 5층 중앙 계단. 문에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수연씨가 흠칫하며 뒤로 물러섰다. 문은 이번에는 잠겨 있나? 두터운 문이 천천히 열리자 약한 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빛이다! 모두 무언가에 홀린 사람들처럼 문 앞으로 모여들었다. 나가죠! 모여 선배를 좀 도와주세요. 바다? 역시 배 위였군. 선체 주위로 망망대해가 펼쳐져 있다. 이제 어떡하지? 마냥 자실한 수혁씨의 말이 파도 소리에 묻혀 사라져갔다. 이대로는 방 안에 갇혀있을 때와 마찬가지야.
뭔가 방법이 있을 것이다. 흩어져서 가판위를 찾아보죠. 좋아. 그럼 난 동쪽으로 가지. 전 반대쪽을 확인해 볼게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사람들이 가지 않은 방향으로 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무예 선배가 의식을 차렸다. 무예 선배, 정신이 들어오요? 즉군, 어떻게 된 건가? 무예 선배는 방에서 나오다가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그 사이 저희는 방을 모두 통과해서 가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군. 몸을 일으키던 무예 선배가 물었다. 그 사이에 희생자는 없었나? 네, 혜진 씨가 그만. 무예 선배는 눈을 크게 부릅떴다.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보게. 누가 죽었다고? 장혜진 씨입니다. 잠긴 방문 안에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정말인가? 사체를 확실하게 확인했나? 순간 총소리? 자세를 바로잡고 몸을 일으키려 하는데 무예 선배가 상의를 잡아채서 바닥에 쓰러뜨렸다. 멍청한 놈! 지금 일어서면 안 돼! 그와 동시에 귀를 찢는 소금이 울려 퍼졌다. 응? 또 누가 죽었어? 무예 선배의 가슴에서 검붉은 액체가 치솟고 있었다. 무예 선배가 맞았다. 경악하며 뒤를 돌아보자 의외의 인물이 총을 겨누고 있었다. 생각한 전개와는 많이 달랐지만 여기서 끝낼 수밖에. 당신은... 얼빠진 목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또 한 발의 총성이 울렸다. 배드엔딩 미국. 누군지 안 밝혀지고 엔딩이네요. 자, 마지막 엔딩 하나 더 보고 2회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부러 틀려보겠습니다. 엔딩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 사이에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다.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격동이 온몸을 비틀었다. 그리고 어느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게 되었다. 엔딩 15. 무감각한 세계. 게임 오버.